자, 여러분, 오늘 우리 즐거운 공부 시간, 대학생으로서 대인이 되는 즐거운 공부 시간,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공부를 합시다. 여러분들 에일의 자세로 에일 하루하루를 아끼는 그런 자세, 마음가짐, 그런 게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창의 이런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 바탕이 없으면 진정한 새로움은 도달할 수 없다. 진정하지 않은 가짜, 부실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없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지난 시간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강의 내용이 우리 강의를 보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력을 해서 잘 되새김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강의를 잠깐 반추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걸 나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시 메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 콘텐츠죠. 콘텐츠가 어떤 수준이고 얼마만큼 집중하는지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반추를 해보면 성장의 즐거움, 새로움은 일상의 깊이, 대나무의 교훈, 성장의 마디, 돌멩이의 교훈 뭐죠? 성장의 디딤돌, 대인은 넘었습니다. 비욘드, 넘었음이 새로움이다. 이런 그 간결하고 쉬운 그 헤드라인 표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슬슬 이런 데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다음 대학 캠퍼스를 대학의 교정에만 한정하는 것은 좁은 의미다. 캠퍼스라 하는 원래 있던 들판 광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캠퍼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 생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된다? 생각이 넓어지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도 넓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실력이 뛰어나야 돼. 내가 아는 언어가 아주 빈약하면 생각을 넓힐 수가 없고 현실로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언어라도 그 의미를 단순하고 단조롭고 좁게 쓴다면 역시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단조롭고 좁을 수밖에 없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언어의 한계가 뭐다? 나의 삶, 그 다음에 내가 마주하는 세상, 현실의 한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키는 2m 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보통 100, 60, 70, 80, 이 정도 몸무게도 이렇게 좀 평균적인데,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마음의 수준, 이런 것들은 지구촌 77억 명이 사는 지구촌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좁은 사람, 넓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깊은 사람, 얕은 사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무엇인지 잘 알겠죠? 그 다음에 가슴 여러분들 이제 가슴 뛰는 걸 그냥 심장박동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평균적인 인식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심장이 열심히 하루에 10만 번씩 뛰면서 우리 몸을 새롭게, 새로운 깨끗한 피를 계속 돌려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호응을 해서 내가 숨 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새로움이 내한테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런 자세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나의 일상이 깊어지고 달라지고 하는 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에요.
일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깊어져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호박이 능굴째 들어오듯이 다 굴러 들어오게 돼 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강거목장의 철학이라고 했죠. 그 심장 활동을 심장이 뛰는, 죽은 심장이 아니죠. 그 심장이 뛰는, 끊임없이 뛰는, 뛰지 않으면 죽으니까 뛰는 그 의미를 담은 글자가 마음심이라고 했죠. 심장의 모양. 그래서 마음가짐, 그다음 마음씨. 우리가 그 과일이나 이런 이 곡식에 씨가 있죠. 씨, 이 중요하다. 삼씨 할 때 이 씨, 마음씨. 여러분들이 마음씨,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심에 관련되는 글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화,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했죠. 이 심이라는 말, 심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라도 신안에 가면은 소금밭이 많죠? 소금, 천일염, 소금 하는 걸 염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밭이죠. 밭. 이 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놓읍시다. 심전. 마음의 밭이다. 이런 마음의 밭. 심전. 염전만 알면 부족하고, 염전은 누구나 아는 거죠. 소금 염자, 밭전자. 심전이란 말이 있어요. 심전. 마음의 밭이다. 마음의 밭. 마음의 밭. 마음의 밭을 씨를 뿌려서 잘 가꿔야 돼요. 심장이 열심히 뛰는 그 노력을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된다고 했죠. 뛰는 심장에 우리의 일상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심전을 잘 가꿔야 돼. 심전, 마음의 밭.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이걸 잘 가꾸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 김에 쉬운 글자니까 이 밭전자를, 이라면 심전인데 이 밭전자를 위치를 옮겨볼까요? 이 마음 심에 오른쪽에 붙이면 심전이지만 위에다 붙이면 이게 무슨 뜻이죠? 생각한다는 뜻의 사자가 되는 거죠. 생각사로 보통 읽지 않습니까? 생각사. 이 결국에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뭐 인간은 다 생각을 하죠.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높이, 넓이, 깊이죠. 우리 키는 거의 평균적이지만은 이 생각의 마음의 밭의 그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그게 좁으면 우리 인생이 좁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좁은 겁니다. 굉장히 무섭지만 설레는 말이죠. 그런 공부를 한다는 게 바로 대의 차원이다. 반드시 대학생이어야 돼. 대학생이라든지 대학교라는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이고 대학교라는 데서 주로 공부를 하는 이런 것 같으면 그 의무나 필요성이 더욱 진지해지고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 대학이 아니라도 맞지만 우리가 대학생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런 어떤 책임의식이 더 강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가짐이 진부하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다. 나의 마음이 식상하다 하는 말 여러분들 압니까? 식상. 먹을 식자, 탈날 상자, 부상당하다 할 때 상자. 먹었는데 탈이 나버려요. 그게 식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말이라든가 뭘 생각을 했는데 에이, 그 식상하다. 식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식상하면. 먹었는데 배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식상은. 아이디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식상하면 탈이 난단 말이에요.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식상하면 안 되겠죠. 진부하다, 뻔하다, 그저 그렇다, 하나마나 이런 것들은 뭐다? 전부 다 뉴스 새로움의 뭐다? 적이다. 적, 에너미. 뉴스의 적은 새로움. 우리 몸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나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계속 긴장을 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이 심장의 박동으로 피가 돌아야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짜, 부실,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생각이 잔뜩 들어있으면 새로움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 둥지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돋아날 밭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신의 자세. 뉴스에 적군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쳐야 되죠. 적군이 나타나면. 뉴스의 친구는 반대입니다. 뉴스의 반대다. 뉴스, 새로움의 친구, 새로움의 적을 피아 구분을 확실하게 해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래 모르면은 그게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적군은 물리치고 아군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뉴스 새로움이죠. 이 새로움은, 좁은 의미의 새로움은 대중매체의 뉴스, 넓은 의미의 새로움은 삶의 새롭게 가꾸는 거. 두 가지를 지금 이제 하나씩 연결해보고 있는 건데, 뉴스는 것이 있고, 뉴스의 친구가 있고, 적이 있다. 것은 함께 하면서 힘을 모아야 되고, 적은 퇴치해야 된다. 퇴치. 그 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 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인 늘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몸에 다리를 딱 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탕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신의 자세. 내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그 자세. 성신. 자, 이렇게 쓰죠. 내 자신을 성실하게 한다. 정성스럽게 가꾼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뭘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 자세,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이 넓어지고 윤택하게 되고 사람이 호감이 가고 매력이 생기고 협력을 하고 싶고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움을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혼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호감과 매력, 교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 성의 자세, 정성을 기울이는 자세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인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다. 실력. 여러분들 실력. 가짜가 돼서 실자라 하는 것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라는 건 뭡니까? 꽉 차야 되죠. 안이 비면 열매가 아니에요. 꽉 차야 된다. 그런 힘, 힘역자. 근육이 튀어오른 모습을 힘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게 하는 자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강불식이라고 했죠? 지난주 여기다 했죠? 자강불식.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쉽게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자세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 거치는 거는 뭐다? 곧 심장이 멎는 것. 그걸 뭐라? 심정지란 말. 의료에서 쓰는 말이죠. 심정지로 숨졌다. 심장이 멈추면 당연히 죽죠. 그거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자강의 자세가 거치면 곧 심장 박동이 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 절실한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여러분들 일상이라고 하면 그냥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날마다 뭐 반복되는 그 뭐 생활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놨던데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이 세상을 보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좁은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옳고 맞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일상이 표준 국어 사전에 그렇게 풀이하지만 여러분들 일상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 77억 인구는 전부 다 일상이죠. 일상. 요 일상은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 요렇게 하는 것은 뉴스 마인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풀이가 아니다. 일상을 우리가 보십시오. 요 일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일. 이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이잖아. 일. 날 일자 이렇게 태양. 그 다음에 상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할 때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다, 항상 할 때 그런 뜻이지만 동시에 당당하다, 떳떳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일 아침에 지금 밤이니까 내일 아침부터 해서 해가 뜨는 것을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가 그냥 뜨는가 보다. 이것은 뭐 유치원생도 다 알죠? 해 떴다 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 해가 뜨는 그 일상이 해처럼 당당하다. 그다음 한결같죠? 당당하고. 만약에 태양이 해가 없으면은 이 지구는 영하 500도 대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심장의 박동처럼 불을 밝히는 거다. 불을 밝힌다. 그게 일상이에요. 해처럼 늘 한결같이 당당하다. 요렇게 일상을 이해하는 게 훨씬 고급스러운 인식이죠. 생각이.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일상이 진부하고 식상하고 진부하다는 말은 썩었다는 뜻입니다. 진부하다는 것은 썩었다는. 불악하는 것은 부패. 그래 썩으면 안 되잖아. 그 소중한 일상이. 당당해야 되잖아. 당당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 마인드를 통해서 비일상적인, 새로움은 조금 비일상적인 거거든요. 늘 한결같은 게 아니라면 그 한결같은 게 당당해지려고 하면 방법적으로 좀 비일상적인 새로움이 내 몸에 유입 들어와야 된다. 마치 산소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를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거단 말이야. 그게 일상과 비일상, usual, unusual의 어떤 그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관계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해 나갈 텐데, 그래서 일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해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태양은 한결같이 떳떳하고 당당하구나. 그게 일상이니, 말뜻이 그렇잖아. 일상. 날일자잖아. 선이잖아. 근데 우리가 일상이라는 말 자체를 국어사전부터 너무 밋밋하고 펑퍼짐하고 좁게 설정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틀린 건 아니지만 좁아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일부터 오늘이 지금이 이 9월 9일 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그냥 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상 오늘도 저 해는 한결같이 떳떳하고 당당하구나. 그렇다면은 그 해가 뜨는 동안 해와 함께 지구 그다음에 인류 문명 그 가운데 지금 나의 한 사람 이 일상도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심장의 박동에 나의 삶의 마음의 자세를 맞추는 것처럼 떠오르는 태양을 일상이니까 일상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나갔다고 마음가짐, 마음자리를 그렇게 하면 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의 부가가치라고 했죠. 부가가치. 이 생각은 평균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인 생각. 그 생각의 가치를 1%, 1mm라도 더 보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내가 관련되는 일상 속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야 설득력이 있다. 공감과 소통이 되기 쉬운 거죠. 근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로,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그냥 생각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뭐다? 가짜죠, 가짜. 그런 식으로 해가 글을 쓰고 말하고 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접하는 이 돌멩이 하나, 이 막대기 하나, 요런 것 속에서 내가 접하는 태양도, 그래 따지면 태양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태양 없으면 지구 자체가 없으니까. 태양의 자체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태양도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물. 이 돌멩이처럼 하나의 사물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걷어차이는 돌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이 돌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멩이와 다를 바 없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 연관되는 사물인데 그 사물이 오늘도 해가 뜨고 뭐 천년 전에도 뜨고 내일도 뜨고 앞으로도 계속 뜰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날이죠. 하루가 어떻게 보면 영원이죠. 우리가 사는 하루라는 것은 영원의 시간을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만난다고 하지만 내일 뭐 굳이 깊이 따져서 이야기한다 하면 우리가 내일 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다.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에 그냥 죽고 싶은 사람 죽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병으로 죽건 사고로 죽건 그 생명적으로 오래 살 수가 있지만 또 짧게 살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에일의 자세, 하루가 영원이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순간이 영원이다. 순간. 지금 이 순간. 그게 그 속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실존적인 주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시계는 누구나 차고 있는 거 지금 8시 10분이에요. 지금 8시 10분인데 이것은 이 시간은 중요하죠. 이게 표준적인 평균적인 이게 8시 10분인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시 10분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요 시계하고 우리의 실존적인 주체적인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시간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 그래서 태양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새로움이다. 기존보다는 1mm, 1g이라도 더 보태지는 그건 중요하죠. 어정쩡하고 펌프짐하고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그런 거 잔뜩 머릿속에 넣어 있어 봐야 미련합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뉴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했고 문제 해결 발견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아는 거니까. 문제 해결 발견 능력은 지금 시대에 와서 그런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막 그냥 외치듯이 막 보면은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대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하다. 대학생들한테 중요합니까? 오늘날은 중요합니까? 원시 시대에는 돌도끼 들고 사냥하는 사람들한테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쟁은 있고 아침 늦게 나갔더니 다른 사람이 다 사장을 가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대로는 이 방식으로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다. 그게 문제죠.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면 이제 좀 일찍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사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제를 찾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할 때가 없다. 특히 지금 유독 우리 시대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갇힌 생각이죠. 그래서 새로움을 위한 특별한 감각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뉴스 많이 나왔죠? 보는 거, 말하는 거, 말 한마디도 뭐다?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그렇게 돼야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내가 성장의 경험을 해봐야 다른 사람에도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 정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는 성장 경험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쩌고 리더십 발휘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십은 자기 리더십이지 뭐 다른 사람을 이끌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강금 목장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리더십을 잘 가꾸면 다른 것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강금 목장. 그래서 내가 풍성하고 빛나면 세상이 빛난다는 그런 마인드가 분명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돼야 그걸 글을 쓰면 그 글이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또 훨씬 높아지고 일이 되는데 그냥 아무것이 평균적인 뻔한 그런 것들 그저 그런 뻔한 것들은 맨날 쓰고 말하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AI가 하루와 다르게 대체할 수가 있다. 이미 AI 글쓰기 프로그램이라고 압니까? 하여튼 내가 좀 소개하겠지만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휴대폰 발달하듯이 발전하고 있다. 평균적인 걸 자꾸 뭐다? 비욘드라고 했습니다. 비욘드. 넘어섬이 새로움이죠. 초인. 넘어서야 돼. 내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다른 걸 넘어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진부하고 평균적이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마나한 이런 마음가짐, 생각,
그다음에 생각의 틀, 인식의 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여러분 프레임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니까 인식하는 틀이에요. 틀. 그 틀이 천차만별이다. 그래 결국 그것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대결. 비욘드 하면 대인이고 진짜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가짜죠.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삶의 주인, 주체성. 이렇게 했죠. 촛대 위에 불꽃이 튀는 거. 태양도 뭐라고 했습니까? 불. 여러분들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침에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이제 불덩어리야. 불덩어리잖아요. 태양이. 불이다. 촛불하고 다를 거 없는 거. 밝히는 거. 촛불도 방에 켜면 밝아지지 않습니까? 태양도 우리가 뜨면 지구가 밝아지는 거잖아요. 촛불이 좀 더 큰 거에 불과한 그런 측면도 있다. 태양도. 자, 그런 하는 게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주체성은 이렇게 불타올라야 된다. 불타올라야 된다. 주체성은 여러분들 이 불이라는 말, 자, 이 주체성, 실존, 허존이 아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실존, 열매 실자. 그런, 이 주체성 할 때 이게 불이잖아, 불. 불은 사르는 겁니다. 불 사르다. 불 태우는 거. 우리 가슴이 뛰는 거는 이 전기 신호, 전기라는 게 뭡니까? 불꽃이죠. 스파크, 불꽃이 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뜨거운 거, 열, 불 사르는 거, 불 사르다. 자, 이것은 의원적으로 내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의원적으로 정확하게 고정이 되고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르다라는 말, 불 사르다 할 때 사르다 말 압니까? 베트남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한국 학생들은 불 사르다, 사르다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사름, 불사름, 거기서 사랑이라는 말. 사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푹 죽은 게 아니죠. 내가 내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꽃처럼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등을 지금 불빛이 있지만 그냥 불 켜는 모양이다. 그냥 태양이 뜨는 모양이다. 이런 것들은 뉴스의 감각이 아니에요. 뉴스의 감각이 아니에요. 뉴스의 감각이라는 것은 다른 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머리 감을 때도 머리만 감지 말고 내가 머리 들어있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짜, 부실,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인 이런 관념들, 생각들, 이런 찌꺼기들 이거를 같이 씻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의 부가치가 되고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요즘도 일례책에 나오나? 사람은 루소,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탄생, 두 번째는 뭐 정신적인 탄생,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돼. 우리가 육신은 부모님한테도 받았죠. 좀 더 넓히면 부모님한테 받은 그는 좁은 생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넓게 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태어남은 물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에서 받아서 우리가 몸이 태어난 거죠. 그 부모님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교감이라는 말 중요하다겠죠? 교감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좀 더 넓히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감. 하늘과 땅이 교감해서 만물이 생성된다, 나고 생성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은 뭡니까? 우주의 상징이죠. 우주의 기운이 감한 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로로 해서 태아가 되고 내 지금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서는 우주 전체가 넓은 뜻에서 부모다. 그런 면에서 이 돌멩이 하나, 이 대나무 하나도 이것을 인식하는 태도가 교감의 차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내 삶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은 강그 목장의 차원에서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77억의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그런 자세로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감, 귀를 기울이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되더라. 저절로 되는 게 제일 좋다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막연하게 억지로 공감, 존중해라 뭘 하고 하면 그게 억지로 쑤셔 넣는 거 돼가지고 오래 가기 어렵고 억지로 하면 오래 갈 수가 없다. 뭐든지 억지로 하면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중, 셀프 리스펙트라고 할까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되면 다른 사물,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물에 대한 존중. 왜? 나는 우주의 기운이 모아져서 지금 이런 형태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나의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힘을 통해서 내 스스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이 다 마음의 밭을 가꾸는 거기서만 비로소 새로운 게 나온다. 그래, 태양을 볼 때마다 방에 불을 켤 때마다 가로등을 볼 때마다 그 불의 의미를 불꽃의 의미를 그 다음에 가슴에 한 번씩 할 때 이 전기 신호가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야 이게 이 수축이 되죠. 그걸 할 때 이런 게 뭐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물을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매우 중요한 그런 것들을 자꾸 다르게 생각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면 큰 것은 뭐다? 저절로 돼요. 근데 그런 걸 잘 못하고 토대가 축적의 과정이 없이 그냥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은 막연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고 이래가지고 죽도밥도 안 된다면. 그런 사람이 글을 써봐야 볼 거 아무것도 없고 말을 해봐야 들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다? 인생 낭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새로움이 유입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산소가 들어와야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우주에서 나오는 기운인데 그 기운이 내 몸을 지탱하니까 우주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고 큰 부모죠. 그 다음에 A4 용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사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교감하는 거. 서로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느끼는 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리고 감동이라는 이야기 했죠. 감동. 감해야 동한다. 이렇게 읽으라고 했죠. 감동을 그냥 감동적이다 하지 말고 언어를 새롭게 하는 거. 언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언어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언어를 새롭게 한다는 게 새로운 말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말을 지어낼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해가지고 무슨 이게 유행하는 잠깐 나고 그게 또 많이 익숙해지면 또 이렇게 사전에 올라오고 그런 거는 예외적이고 우리 보통 뭘 할 때 말을 새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이라는 뭡니까? 기존에 있는 걸 잘 결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동도 그냥 감동하는 것은 평균적인 인식이다. 평균적인 거. 평균적인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감해야 동한다. 이래 읽으면은 그래서 감동 이렇게 하기보다는 감할 때 조금 띄워서 감동 이렇게 하면 감해야 동한다. 느낌이 있어야 실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느낌 중에서 최고 수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느낌 중에서 최고 수준이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영감. 영혼의 차원에서 느끼는 거죠. 영혼의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강금목장할 때 그 강의 차원. 영혼의 차원. 그래서 영감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서로가 그래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은 나한테서 영감의 차원에서 느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무조건 처음 되니까. 좀 빨리 알아서 10번 하면 100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게 뭐라고 했죠? 섭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학습할 때 섭. 수없는 날개짓이란 말이야. 그래 안 하고 날 수 있는 새 있습니까? 많이 처박히기도 하고. 심지어 자전거 탈 때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근데 하물며 하늘을 나는데 날개, 겨드랑이 지금 좀 근질근질 해야 됩니다. 12월 되면 날개가 있어야 되죠. 이 섭으로 가는 거다. 날개 깃털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뜻. 그게 학습이에요. 익힌다는 뜻이죠. 이거야죠. 성숙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감동이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지 하는 것은 안 된다.
해도 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신한테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한테 감동을 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감동을 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물 흐르듯이. 네.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이 없는데 내가 일하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장시킬 수 없죠. 나는 성장의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부품밖에 안 된다. 부품처럼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나에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다? 내 자신이다. 새로운 느낌은 내한테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라! 이런 거창한 이야기 해가지고 동의해요. 뭐 어떻게 바꿉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자면 미쳤다고. 내가 바뀌면 그게 곧 세상을 바꾼다.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게 합중이 세상이죠. 요런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했고, 앞으로도 요런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텐데, 내 자신이 빛나야 세상이 빛난다.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내 아닌 것, 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자신이 빛난다 할 때 이 광, 여러분들 관광이라는 말을 알죠? 관광 관련 학과도 있고, 관광산업,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광. 관자라는 것은 뭐 그냥 살펴본다, 본다,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광이 중요한데요, 광. 아주 쉬운 글자입니다. 관광할 때 광은 아주 쉬운 글자죠. 그런데 의미는 쉽지 않습니다. 광은 이렇게 써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광. 광자. 어떻게 있습니까? 빛광자라고 있습니다. 빛광자. 빛광자라고 있는다. 여러분들 내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느 감각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도 지금 무척 고민하고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고 더 갈고 닦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고 굉장히 차별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 언어 감각을 키운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역량이 되는데 이제 흔히 하는 거 빛광, 뭐 우리 화투 칠 때 광 있죠? 뭐 무슨 뭐 이렇게 광 5개가 있지 않습니까? 화투 뭐 고스톱 치고 올 때 광 한자 있죠? 광. 베트남어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이 광 우리가 이제 보통 한자 문화권이니까 요 광은 그냥 빛광이 아니라 이것을 글자를 쪼개보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격파, 파괴, 파자. 글자를 쪼갠 다음에 이것은 이 빛광자, 이 빛광자는 이렇게 해서 이 광자는 요거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 이 불입니다. 불은 불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이것은 사람 인자예요. 인간할 때 사람 인자. 이것은 이게 사람이죠. 사람 위에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사람 위에 횃불이 들고 있다. 이거 하니까 이제 뭐 떠오릅니까? 이 주자로 같은 뜻이죠. 밝힌다는 뜻이죠. 빛나게 하다, 밝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보통 뭐 문화유산, 자연관광, 뭐 유적지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문화라는 것은 인문화의 준말인데 문화 중에서 좀 엑셀런트한 거죠. 빛나는 그런 거죠. 세계적인 어떤 우리나라에도 이게 문화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관광자원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누구나 아는 건데 우리가 이 공부를 위해서 하는 이 광은 내 자신이
스스로 살펴볼 때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원이라는 말은 나쁜 말, 우리가 이제 이런 돌멩이, 석탄도, 석유도 자원이지만 인재라는 뜻이 있어요. 자원.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인적 자원 이런 말도 씁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고 인적 자원. 자원에는 그 인재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관광 자원화시키고, 관광 간다, 어디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무슨 앙코르와트를 본다든지, 이것도 관광이지만, 그렇게 안 가더라도 내 자신을 빛나게 하면 그게 관광 자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그 인심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어떤 공동체나 마을이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는 거죠. 볼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옛날에 중국에서 그 어떤 그 제후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공동체의 좀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이 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지역이나 그 귀에 뭐가 좀 그 빛나고 좋은 건지 이런 게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유적지 중심의 관광은 굉장히 좁은 거죠. 그래서 내가 호감 있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빛이 난다면 내 자신을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한테 아무것도 이렇게 빛나도록 하는 거 없으면, 내가 관광 자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새로움에 달려있다. 새롭지 않으면 말짱 헛방이다. 자, 그런 걸 지난 시간에 좀 했고, 아까 이제 교감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이 교감하고 반드시,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할 텐데, 여러분들 인터뷰를 좀 생활해야 된다. 인터뷰를 생활해야 된다. 인터뷰라고 하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보통 기자들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렇게 좁게, 또 좁은 뜻이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좁다는 거예요. 의미가. 인터뷰는 우리가 교감하는 모든 것이 인터뷰입니다. 교감하는 모든 것이 인터뷰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은 금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롭고 넘어서고 높은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우리가 대인이 되는 겁니다. 뻔하고 평균적이고 그냥 이런 것들을 백날 머릿속에 집어넣고 해봐야 제자리 뱅뱅 도는 것밖에 힘들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힘들게 올라가야 시원한 산바람도 들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쉬운 단어죠? 그 다음에 뷰는 뭡니까? 인터뷰잖아요. 뷰는 뷰다. 뷰는 본다는 게 아니라 만난다는 거죠. 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터뷰를 우리 말로 면접, 이렇게도 하는데, 면자죠. 한자로 쓰면 면. 내가 처음에 했지만 천리, 여면 이런 말 쓰면 면. 그러니까, 인터락하는 건 뭡니까? 함께, 사이에, 함께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 함께 만난다, 이런 뜻이죠. 인터뷰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대나무의 성장의 마디를 굉장히 중요하면 이 대나무하고 내하고 교감이 되죠? 그 느낌은 인터뷰가 되는 겁니다. 인터뷰죠. 우리는 꼰대, 고리삭다 이런 예도 들고 캠퍼스 이런 말 들었지만은 개념을 너무 좁게 쓰는 경우가 많다. 너무 좁게 쓰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기 쉽고, 충돌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고, 낭비, 소모적으로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의 의미가 좁게 보면 그 위에 넓히면 다 융합이 될 텐데, 융합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좁고 이렇게 하면 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융합할 때 융자는 화목하다, 조화롭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내가 문과니까 이거 하고 이과에 컴퓨터 하나 든다 해가 융합되는 거 아니에요. 융자는 융합하다 할 때는 솥단지에 이렇게 융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솥입니다. 솥단지에 이제 김이 데펴서 모락모락 하니까 화기애애하다, 화목하다, 즐겁게 지나다, 잘 통한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융합을 위해서도 이런 어떤 바탕, 새로움의 바탕은 굉장히 중요하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자기 되새김질을 잘해서 자기를 아주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런 게 없으면 융합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강금목장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뷰라는 것은 돌아오도 인터뷰가 되고 모든 게 인터뷰 대상이에요. 내가 태양하고도 인터뷰 되겠죠, 이제? 태양하고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뭐 해가 떴다? 할 말이 없잖아요. 태양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 말을 해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태양이 뭐 뜨는데 옛날에도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거다.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니 뭐 태양에 대해서 뭐 열이 어떻고 저떻고 태양계는 어떻고 저떻고 그건 뭐하러 씁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딱 검증된 내용이 태양계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머릿속에 대충 넣어있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널려있는데, 그러나 그 태양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했듯이 주체성의 차원, 나의 일상을 새롭게 하는 차원, 그다음 불덩이, 이렇게 우리가 방금 했던 이런 콘텐츠로 하면은 차별화가 돼.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이르려면은 신제품,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위기에 처해서도 새로운 출구를 열어나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맞물려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반짝 아이디어나 그냥 잔머리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해놓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예. 가짜는 오래 가지 못하지만 이 진짜는 오래 간다. 그리고 인터뷰라는 것은 사람끼리 하는 인터뷰, 취업을 위한 뭐 면접 인터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뷰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된 인터뷰 뭡니까? 내 자신과 만나는 자기 인터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1차 인터뷰입니다. 나머지 인터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럼 1차 인터뷰가 잘 되면 강그 목장의 차원에서 2차 인터뷰도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사물을 또 해야 되지만, 태양처럼 해야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한테 진부한 피가 흐르는지, 아니면 프레시한 피가 흐르는지, 내 자신과 대화, 내 자신과 자주 만나야 된다. 그게 뭐죠? 내 자신과 친해지는 거다. 친해지다는 것은 가까워진다는 거죠. 내 자신과 친해진다는 것은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진짜 가깝다는 거죠. 친밀하다는 거죠. 부모님을 예를 들었을 때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부친이라고 하고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연결돼서 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친척이라고, 친척. 이 친이라는 것은 가깝다는 뜻이죠. 친척. 근데 우리는 이제 태양 이런 것도 우주 전체를 친척처럼 가까운 그렇게 삼아야 되겠죠? 대인으로서. 이 친은 뭐하고 뜻이 같으냐면 신하고 같습니다. 새로울 신자죠? 새로울 신자. 우리는 어떤 라면 때문에 매울 신자, 신라면, 라면 때문에 매울 신자 말이죠. 이 새로울 신자. 이거를 우리 몸에 잘 각인시켜놓고 실천해야 되는데, 치는 발음도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하면 굉장히 운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치는 신이다. 치는 신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신자에 우리가 물론 신에 대해서 신도 개념이 여러 가지지만 뭐 범신론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이 신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인격적인 신도 있고 그렇죠. 신은 신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부의 자세를 봤을 때는 이것은 뭐 내가 하는 말이고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가까운 것은 내 자신하고 친하다. 내 자신하고 친해야 제일 가까운 부모님하고도 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친구하고도, 친구할 때도 진짜도 이거죠. 가깝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게 확장되면 세상 사람, 더 확장되면 우주 만물 전체. 이렇게 되는데, 이 친은 친해야 새롭다. 이런 헤드라인 표현으로 만들어서 기억해야 이게 기억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잡다하게 해놓으면 안 돼. 그래서 친은 신이다. 친해야 새롭다. 친해서 새로움이 나온다. 요렇게 다 헤드라인 표현들. 그걸 쭉 연결하면 군더더기 없는 글이 나오는 겁니다. 군더더기 없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친은 신이다.
친해야 새롭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하고 안 친한데 새로울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친하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소외되지 않도록,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과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온갖 오물, 잡탕, 뻔하고 식상하고 이런 것들이 딱 다리를 틀고 내 자신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 감을 때 뭐부터 해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씻어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계속 나왔던데 이거 2,000원짜리입니다. 2,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게 뭡니까? 아이가 격파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교재입니다. 교재. 격파. 이 격파하고 있잖아요. 손으로. 밑에 이게 바위, 돌덩 뭐 이런 것들 다 격파되고 있는 거죠. 격파의 상징입니다. 격파. 격파. 바꿔 말하면 파격이죠. 파격이 새로움입니다. 이 격파해야 되네, 격파. 내 앞 핏줄에 들어는 가짜, 부실,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이 가짜들, 부실한 것들을 격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걸 격파해야 된다. 그래서 친해서 새로움이 나온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친해서 새로움이 나온다. 자, 그래서 내 자신과 친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가짜다. 내 몸에 심장은 죽으라고 하루에 10만 번씩 뛰는데 나의 생각, 마음가짐, 태도, 자세, 노력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가 나를 점령하고 있으면 새로운 나올 수가 없죠. 스스로 친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친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친해서 이게 이제 신자예요. 요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한자를 잘 모를 텐데 이거 신이고. 그다음 창의할 때, 창조할 때 창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창조. 뜻을 알아야 되죠. 우리 이거는 한자를 번역한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글자를 쪼개보면 그 다음에 창조할 때 창이고. 이거는 뭐냐면 도끼예요. 도끼. 도끼 근자라고 있습니다. 도끼근. 이거는 뭡니까? 칼입니다. 칼. 도라고 있습니다. 도. 요렇게 쓰죠. 칼도. 그런데 이렇게 이 갖춰질 때는 요렇게 모양이 약간 바뀌죠. 우리가 새로움이라든가 뭐 우리가 뭐 신자 많이 쓰죠. 신입생 그다음에 창의 창조에는 도끼와 칼이 들어있다는 걸 늘 생각이 됩니다. 도끼와 칼. 도끼와 칼이 흉기가 아니고 아니 글자 그렇게 있죠. 도끼 근자고 칼 도자고. 도끼와 칼이 있어야 도끼와 칼은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깎고 베고 하는 그 도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도끼와 칼이 기능을 하려면 날이 있어야 됩니다. 날. 마침 내가 이걸 꽂아놨네. 날이 뭡니까? 칼에 뭐 베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손은 뭐죠? 손? 날이 있잖아요. 손날. 이 손날입니다. 손날 격파. 칼을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부엌에서 칼을 볼 때마다 날이라는 게 베는 부분, 이 손에도 날이 있지 않습니까? 칼날처럼 손날이 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손을 씻고 뭐 볼 때마다 손톱을 깎고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로션을 바르고 뭐 손을 뭐 어떻게 하는 손 없으면 우리 하루도 살 수가 없죠. 밥을 먹고 손을 볼 때마다 이제 연상 뭘 떠올리는 게 뭐를 떠올려? 이게 태양을 봤을 때 그냥 떠오르는 것 이거보다는 조금 불이다 불. 일상의 당당함. 그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뭐를 떠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낼 때 글을 쓰고 뭘 이렇게 뭐 표현이라는 것은 말하고 글하고 또 몸짓으로 표현하는 표현인데 표현의 경쟁력은 이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다 헛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물을 볼 때마다 이 돌멩이 그 다음에 이 대나무 했죠. 이제 내 손을 볼 때마다 내 손금이 어떻다. 뭐 손금이 뭐 어떻게 뭐 사람마다 뭐 이렇게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이 손이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손날은 그렇게 주목을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손날. 이제는 이 손을 볼 때마다 손날을 생각을 하고
손날임을 격파하듯이 이거를 격파하는데 손날이 힘이 없으면 내 손만 다치잖아요. 진짜 격파라는 게 아니라 손을 볼 때마다 뭐를 떠올리냐 하면 생각의 나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이라는 게 칼날, 이 무디다. 우리 베트남 학생들 이런 말 잘 모르죠. 무디다. 이것은 날이 잘 서지 않아가지고 안 잘리는 게 그게 날이 무디다는 거죠. 날이 서지 않으면 안 잘립니다. 그 날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날을 세운단 말이에요. 날이 선다는 말에 잘 갈아가지고 이게 싹 이렇게 잘 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노력과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무디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의 날이라는 거 지금은 생각이 무디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의 날을 세우는데 내가 이거 지어낸 말입니다. 날마다 생각의 날을 세우자. 이 헤드라인 표현이죠. 날마다. 저 날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날은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생각의 날 엣지라고 하죠. 생각의 날을 세우라. 요렇게 요 뜻은 다르지만 날마다 생각의 날을 세우자. 요런 걸 헤드라인 표현처럼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잘 하고 하는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빼지 말고 10분 동안에 내가 이걸 좀 소개를 해야 되겠네. 며칠 전에 뉴스 이런 게 있었습니다. 9월 5일자 이게 대졸자 기업 채용 관련된 기사였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진학사에서 취업 준비생 3,121명을 조사했으니까 과거에는 출신 학교가 50%를 차지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10%. 이건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20%인데 지금은 70%로 높아졌다. 그다음 국제 경험 이전에는 7% 지금도 7%. 의학 점수 이전에는 12% 지금은 7%. 그러니까 뭐를 중시하는지가 이게 좀 보이죠.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냐, 그리고 내가 그걸 갖추고 있느냐, 그걸 갖추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반드시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해서 그래서 카카오 같은 데 보면은 아예 뭘 잘 안 보죠. 뭐 대졸자 이런 규정이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 그런 거는 내가 한 번씩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은 며칠 전에 집으로 온 건데, 이것은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게 이제 MBA 경영대학원에서 내는 잡지에 경영이라는 말 여러분들 좋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좁은 기업 경영에 주로 관련되는 이런 거죠. 그런데 경영이라는 말은 한 3,000년 전부터 썼습니다. 동양에서는 3,000년 전. 경영.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사람 경영이죠. 세상 경영이죠. 기업 경영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살펴보는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에 끼워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도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것도 이제 비교도 해볼 겸 반드시 참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한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로서는 좀 피상적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만큼 우리 수업이 알맹이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런 걸 참고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뭐 한 기회 되면 또 보여줘야지. 이렇게 보면 이제 글을 읽어보면, 비즈니스의 화두가 지속 가능성이다.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쟁사를 뛰어넘어 앞서가고 자기들의 우월한 성과를 적정하고 알리는 것이다. 글로벌 사회는 거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대담하고 전략적으로 ESG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에는 분명 보상이 따를 것이다. ESG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옛날하고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챙기고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많이 중시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강조해야 된다는 것. 이건 좀 맥 빠지는 결론이죠. 그걸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아는. 그 다음에 윤리적 리더십을 위한 새로운 모델 이런 걸 읽어보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자기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 것이냐 하는 그런 리더십이 이게 경영학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좁은 거죠.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리더들은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이야기와 센스 메이킹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지도를 그리는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 글쎄, 나로서는, 이게 그렇게 좀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리더가 무심코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5가지,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는 5가지 경우에서 부정적인 언어 사용, 들쭉날쭉한 감정, 지나친 비관주의, 변덕스러운 행동, 직원들의 감정을 무시. 이런 거는 글쎄요. 그게 저런 게 저기서 저걸 연구를 합시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자세,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성장하는, 지금 우리 하는 공부, 요런 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하라고 해도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겠습니까? 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가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채우는 자기 리더십이 되면 다른 거는 확대되면 저절로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그런 어떤 좀 근본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없이 아까 방금 말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아라, 다른 사람 존중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공부를 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한테서 이렇게 향기처럼 나오더라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그런 거 지금 이제 5분만 더 합시다. 5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경제 뉴스에 대한 관심을 좀 검색하면 되죠? 사회, 정치 뭐 좀 나오죠. 경제 분야에 보면은 기업의 움직임, 특히 신제품, 뉴스, 그런 것들을 그런가 보다 만들고, 어떻게 내 자신의 일상과 연결할 것이냐, 이렇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 뉴스에 대한 일단 좀 관심을 가지는 게,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제품, 그 다음에 어떤 기업 경영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거의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정도 이렇게 해서 감각을 키우는 게, 행실 감각을, 우리가 새로운 추구를 하면 엉뚱해서 안 되거든요. 항상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매스미디어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자, 이걸로 며칠 전에 우리 베트남 학생들 굉장히 소중하죠. 9월 1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식 기념일이에요. 여러분들 베트남에 호찌민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9월 1일이니까 며칠 전이 우리 베트남 학생들 그 건국 기념일에는 어떻게 행사가 있습니까? 모여서 그 이제 그것을 요런 기사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미국, 중국을 물리친 국민성, 젊은 패기, 그 다음에 포스트 차이나 해가지고 왜 전 세계가 베트남을 주목하는지에 대한 그 뉴스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어떤 그 아주 그 끈질긴 국민성, 그다음 인구의 절반이 30대 이하, 그 다음에 그래서 베트남 인구가 9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남한의 한 거의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전 세계가 베트남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밀접해서 3대 교육국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이게 이제 베트남의 이제 국기를 든 하노이 풍경이에요. 하노이 풍경 이렇게 되고 우리 그 박항서 감독이 며칠 전에 훈장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해서 짜오 인사하고 한 사람을 잘 아는 것은 한 세상을 얻는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베트남 친구 만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마케팅이라는 말 있잖아요. 마케팅. 여기 뭐 스포츠 마케팅 이런 과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학문도 마케팅이죠. 학문도 마케팅이다. 여러분들 속해 있는 모든 전공 학과는 결국에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 만약에 잘 안 되고 세상에 그게 없으면 지금 학과 같은 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마케팅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마케팅의 핵심은 덕인 덕심입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겁니다. 국가에도 마케팅, 국가도 세계적으로 외교도 마케팅, 국가에도 정부를 상대로 정책도 마케팅. 그럼 다 마케팅, 정책 마케팅. 마케팅이 뭐 개념도 복잡하지만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소비가 되고 공감이 되고 모든 게 되는 겁니다. 덕인 덕심,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 덕자라는 것은 다시 얻는 게 아니라 통한다는, 교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잘 다져서 교감을 잘하면 마케팅이 잘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인 가도 시장이 포화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뉴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교감을 하면 거기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덕인 덕심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좀 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차원이 돼야 된다.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지금 했듯이 내 자신을 이렇게 잘 가꾸는 그게 필수지. 그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을 해나갑시다. 지금 한 1시간 10분 정도 우리가 수업을 했네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면 5분 빨리 마치는 거죠. 이게 되면 하여튼 75분 수업으로 이제 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한 이 공부 또 잘 되새김해서 내한테 좋은 피와 살이 되도록 그래서 좁게 세상을 살다 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좁게 살다 가면 억울하기 때문에 넓고 높고 깊게 사는 게 우리의 주체성, 실존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맞은 현실이 넓게 열린다. 자,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반복해서 잘 메모하고 해가지고 되새김 잘 하고 해서 하나라도 자기 걸로 되는 그런 호리칠리의 노력을 자강불식의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